KF-X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 승인되었네요. 정확하게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내부 무장창 RCS 감소 기술인데 이름밖에 공개된 게 없어서 그것밖에 몰라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의 RCS 기술의 연구 개발이 2025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보람의 윤곽이 하나둘 나타나는 듯합니다. 다만 우리도 일본처럼 기술 실증기를 만들면서 하나둘 적용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KF-X 3단계의 전투기의 능력이라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개발 중인 전투기와 비교할 때 몇 프로의 성능 고현이 가능할까요? 미중일러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 4세대 F-15 수호이 27과 차원 달라. 초스텔스 기능의 현재 속도의 2배 사이버 전자전으로 적 전투기 제압고리 날개 없애, 공기 저항력도 줄여. 20년 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상공의 군사적 상황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주 전투기와 비슷한 최신형 6세대 전투기들로 채우게 된다. 레이저포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F-15나 러시아제 수호이 -27과 같은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기존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6세대 전투기가 발사한 레이저포 또는 초고속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추락한다. 우리 공군은 4세대 전투기인 F-15와 16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도입된다. 하지만 F-35라도 6세대 전투기는 당할 수가 없다. 스텔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무장 면에서도 6세대보다 한 수 아래여서다. 한반도 상공을 내줄 수도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기존의 4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 없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상대방 전투기를 탐색하기 위해 레이더파를 내보내야 하고 엔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출된다. 반대로 6세대 전투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초스텔스형이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 기존 전투기가 어쩌다 6세대 전투기를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가오는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거나 교란시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유도한다. 따라서 6세대 전투기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된다. 전투 지속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가령 스텔스인 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에 당연히 이긴다. 그러나 5세대 전투기는 장착하고 있는 2에서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소모하면 재빨리 달아나야 한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는 다르다. 6세대 전투기의 레이저포는 오랫동안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는 훨씬 더 많은 4세대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6세대 전투기의 레이저포는 360도로 공격이 가능해 한꺼번에 여러 대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2030년을 전후로 개발한다는 게 목표다. 미국은 6세대 FA-XX-를 개발 중인데 해군용은 2028년까지, 공군용은 2032년에 완료할 방침이다.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FA-XX가 개발되면 F-21을 비롯해 해군의 FA-18이 F-슈퍼소닉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시험 비행 중인 5세대 전투기 팩파의 후속 모델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 항공업체 수호이는 미국보다 이른 2025년께 6세대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국도 젠-20에 이어 6세대 전투기 제228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 색과 CAC가 6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 무인 전투기 등을 세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화성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6세대 전투기로 요격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5세대 전투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도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을 목표로 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4.5세대급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도 6세대 전투기의 기반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군사 선진국들은 5세대 전투기를 건너뛰고 6세대로 진입하려는 분위기다. 5세대 전투기는 미국만 F-35와 2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개발 중이다. 그런데도 6세대를 지향하는 것은 최근 레이저 보호와 초고속 미사일, 인공지능 등 전투기를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할 무기와 기술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필요시 지구 공간에서 우주 가까이 넘나들 수 있는 수준까지 고민하고 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 전쟁의 전초전 모습이다. 2030에서 2050년 사이에 운용될 6세대 전투기 이후에는 우주를 마음대로 오가는 우주 전투기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스텔스기 팩파 간단히 T-50이라고도 한다. 미국처럼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게 아니라 비행기 주위를 플라스마 공기로 에워싸 레이더파를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미국이 스텔스 분야에서 20여 년 앞서지만 러시아와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미국처럼 30년을 내다보고 6세대를 추구하진 못해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내실을 다진다. 6세대 스텔스는 미국 독주지만 5세대 스텔스 경쟁엔 불꽃이 튄다. 전투기와 전폭기 두 방향에서 진행 중이다. 첨단 무기의 세계 미국 주격하는 러시아, 중국 스텔스기. 전투기 스텔스의 지존, 미국의 F-22에 맞서는 전열의 선두엔 러시아의 팩파, 중국의 J-20, 일본의 JFX가 있다. 그중 러시아의 팩파가 가장 앞선다. 수호의 전투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팩파는 2010년 초 첫 비행을 했고 2017년께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 스텔스 전투기가 갖기 힘든 기동성을 강화했고 F-22보다 무장 탑재 능력을 늘렸다. 특히 비장의 카드 플라스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다. 팩파의 비밀 무기 플라스마 스텔스의 원리는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던 때 발견됐다. 이 위성이 다른 장비로는 연결됐지만 레이더에는 아예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위성이 올라간 228에서 947km 고도의 자연 플라스마가 레이더의 단파를 흡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플라스마로 이온화된 대기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흡수해 에너지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파장으로 바꾼다는 것. 쉽게 말해 플라스마 이온화 속에 있으면 레이더가 절대 못 잡는다는 의미다. 이런 기술은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미국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고속 비행하는 전투기 전체를 플라스마로 덮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러시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돈다. 기술적으로 플라스마 스텔스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기술을 90년대부터 개발해 수호의 팩파라는 스텔스기에 적용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하면 팩파는 F-22의 강력한 맞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억 달러의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발되면 브라질,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리비아, 앙골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인도와 FGFA라는 인도 버전을 공동 개발 중이다. 중국의 스텔스기 J-20은 2011년 초 첫 비행을 통해 화려하게 등장했다. 서방에선 기동성보다 공격 능력 확대에 비중을 둔 스텔스기로 보고 있다. 개발 완료를 2018년으로 잡고 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부족한 기술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신무기를 개발해왔지만 스텔스 기술 협력까지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이 2015년 이후에도 F-21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스텔스 전투기 JFX를 독자 개발해 2025년 이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HDX라는 기술 검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실제 양산할 전투기가 아니라 축소된 시험기로서 스텔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러징이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를 바짝 추격한다면 한국, 인도, 스웨덴은 세미 스텔스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미국의 항공 전문가인 빌 스위트맨은 세미 스텔스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해 개발에 성공한다면 고가의 스텔스기로 전력을 채울 수 없는 나라들의 매력적인 미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KF-X도 미래형 항전 장비를 갖춘 저가의 세미 스텔스기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고 터키, 스웨덴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2개국 이상의 공동 개발국이 결정되면 2012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 2020년 양산을 시작한다. 인도의 앵커는 쌍발 세미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미래형 전투기 사업이다. 문제는 경전투기 개발 사업과 스텔스 전투기인 FGFA 사업 등과 시기가 상당히 겹쳐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노스럽 그루머는 2008년 8월 이런 분석 보고서를 냈다.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한국, 일본이 영토 사용을 거부한다. 구암기지와 호주가 제공하는 30여 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암에서 반경 2000마일 내 작전에 F-22 4대를 지원하려면 K-135R 급유기 5대가 필요하다. 호주의 작전 거리는 3500마일, 급유기 8대가 필요하다. 또 괌 작전의 경우 JDAM 1개마다 급유기 1대 비율로 필요하지만 호주에선 1.6개마다 급유기 1대의 비율이 된다. 그러나 B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되면 2000파운드 JDAM 16개 혹은 500파운드 무기 50개를 운송하는데 급유기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분석은 미국이 B 같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미국 방부는 2006년 국방 4개년 계획에서 미 공군은 장거리 폭격기 배치를 2037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공개했다. 2008년 8월 미항공협회도 특별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스텔스 기술은 신속 기동이 필요한 전투기에 적용하려면 난이도가 급상승하지만 순항 비행을 하는 폭격기에 적용할 경우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B-3NGB라는 미래형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 중이다. 미래 전장의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중동을 의식한 것이다. 기존 전투기론 작전이 어려워 미 공군은 작전 반경 2500마일 이상인 스텔스 폭격기를 구성한다. 괌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해 중국 내부나 중동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한다. 임무에 따라 무인 또는 유인으로 운영하는 B-3 폭격기는 2016년 첫 비행, 2020년 개발 완료가 목표다. B-3은 기존 기술을 대폭 적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한다. 2010년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장거리 공격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강점을 유지하기에 따르면 F-35에선 엔진, 조종석,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B-2 폭격기와 F-15 전투기에선 부품, 보잉 737여 개 기에선 랜딩 기어 기술을 가져온다. 총 예산 500억에서 600억 달러 100여 기를 생산한다. 미 국방부는 F-35 구매를 줄이고 그 돈을 폭격기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는 팩다라는 미래형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의 B-2를 겨냥한 대항마다 Tu-160 폭격기를 기반으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도 플라스마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개념 구상 단계이고 예산 투입 단계는 아니다. 핵파 스텔스의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중국도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노력한다.
미국의 B와 비슷한 전이기형 스텔스 폭격기인 H-10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H-10은 2009년 12월 7일 고비 사막에 있는 퀸카이 기지에서 개발한 뒤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98년 프로젝트 -10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미국의 B 스텔스 기술, 러시아의 Tu-26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 기술을 도입해 이를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특히 H-10 폭격기와 관련해서는 말썽이 많다. 2011년 B 스텔스 폭격기 엔지니어였던 노시르 고아디아는 중국에 스텔스 폭격기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32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아디아는 스텔스 폭격기에 사용되는 적외선 해피 스텔스 순항 미사일 기술을 11만 달러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언론들은 또 중국이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세르비아에서 격추된 미국의 F-117 스텔스기에서 모은 기술로 J-20을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미국 F-117과 B-2 폭격기에서 모은 기술, 러시아 기술, 독자 기술을 결합해 만들었다고 보도했다.